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연속했습니다. 연속. 이제 연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는 뭐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래프 자체가 전부 다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확실하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연결의 유무는 당연히 그래프에도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 그래프가 그릴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도구가 뭐예요? 연속성의 연속 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연속 함수의 기본 성질이 뭔데?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가 있는데 하나가 연속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연속이면 연속인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뭐가 되더라? 그렇지. 얘가 연결이 되더라. 오케이? 연속이 되더라. 이 얘기거든. 단 뭐는 제외하고 나눗셈인 요 부분은 제외해야 됩니다.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사용하느냐? x제곱이 딱 있어요. 더하기 ax가 있어. 자,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위에 뭐가 있느냐? 위에 이렇게 있어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연속함수이기 위한 조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절대 못 그리죠. 못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못 그리는 함수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라는 거고, 그러면 뭐를? 연속 함수의 기본 성질은 뭐냐? 연속 단위로 자르라는 얘기야. 연속 단위로 분리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를 연속 단위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연속. 오케이? 됐어요? 연속입니다. 두 부분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뭐? 제일 마지막에 한 개가 더 있지? 나누면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도 굉장히 중요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는 순간에 얘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얘는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도구. 연결이 되어 있느냐 유무는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을 써본다. 연속 단위의 분리를 시켜가지고 문제에 적용해본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 교과 이외의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조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 맞지? 어떤 거 정리를 했는데?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좀 정리했죠.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연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연속이 있어요.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오케이? 어떻게 된다고?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불연속이 되겠죠. 오케이? 끊겨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기억나시죠? 됐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더하기 빼기 말고 이제 불연속이 있고 불연속이 있어요. 자, 연속과 연속에서는 무조건 연속이 되었는데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 뭐다?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극한표를 이용해서 접근했다. 기억나시지? 오케이? 극한표를 이용해서 부정형은 접근했다. 자,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속성을 파악을 해야 돼. 이런 확정 따져주면 안 되고 딱 보자마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연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는 연속 하나랑 뭐다? 불연속이 있을 건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얘가 그냥 쏟아져 있습니다. 시중 문제집에 쏟아져 있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이 있는데 얘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뭐다? 부정형이야. 부정형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불연속인 형태의 얘가 이건 다시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자, 불연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속이 있어요. 두 번째 타입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 타입이 뭐야? 첫 번째 타입이 수렴하면서 불연속입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수렴 불연속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발산 불연속이 있더라. 그냥 하자. 발산 불연속이 있더라. 자, 둘 다 A에서만 본다고 칩시다. 이 불연속이 x = A라는 부분에서 있다고 치자고. 자, 수렴 불연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좌극한도 있어요. 함수값도 있어요. 우극한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x = A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존재하는데 적어도 한 세트가 불연속인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눌러주면 된다?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여기 연속 함수를 fx라고 둡시다. 뭐가? fa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냥 곱하면 전부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동일해진다. 오케이? 됐어?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발산 불연속이 있습니다. 발산 불연속이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이냐? x =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있다고 쳐? 함수값도 여기도 있었다고 쳐? 자, 근데 한쪽이 발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는 극한표를 이용해서 조금 적어줄게. x = A를 기점으로 자, 좌극한 있을 거고 우극한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수값 있습니다. 얘를 알파, 베타, 얘는 무한대니까 뭐 필요가 없겠죠. 자, 좌극한 얼마? 좌극한 베타입니다. 우극한은 발산하는 거예요. 우극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는 거야. 우극하니까 쭉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일 때의 함수값은 지금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야. 알파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이 FA가 와가지고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연속함수니까 얘가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x =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FA로 올 거고 FA로 올 거고 FA로 온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FA로 올 거고 FA로 오는데 문제는 얘랑 얘랑이 일단 값이 달라. 값이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했을 때 일단 어떻게 같은 값으로 가야 되잖아. 같은 값으로 가려면 얘랑 얘가 뭐가 돼? 0이 되긴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이 되긴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 0이 되고 0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럼 봐, 뭐가 있어요? 무한대랑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뭐가 만들어져?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부정형이 만들어지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정형이 만들어집니다. 부정형이 만들어집니다. 부정형 어떻게 처리해야 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으로 처리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형은 처리하려면 뭐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면서 이를테면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
x 마이너스 a분의 뭐 2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쭉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부정형이 되니까 구체적인 식이 존재해가지고 얘네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모가 딱 있어.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 일단 FA가 0이 되는 거니까 fx가 만약 다항식이라면 x 빼기 a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다시 봐봐. x 빼기 a는 최소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0이 될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단순히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2라는 값으로 가지. 2라는 값으로 가고 여기는 0으로 가고 여기는 0으로 가니까 아직 0이 안 되잖아. 그럼 최소한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아, 최소한 2개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2개 필요하다. 어떤 식이 몇 개 필요하다 알려면 뭐가 필요해? 구체적인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처리하려면.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만약에 4개 있어.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5개 이상 있어도 되겠지. 6개 있어도 되겠지. 10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 10개 있어도 남으니까 0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가 n이 있으면 최소한 몇 개 이상? 5개 이상 있으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끝입니다. 구체적인 식이 존재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해내시면 되더라.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유제 잠깐만 봅시다. 유제 잠깐만. 교재 잠깐만 줘. 교재 잠깐만 줘. 교재 있어? 정석 있어. 정석 잠깐만. 책을 안 갖고 와. 어디 보시느냐 2장에 2-3번이 있습니다. 2-3번 유제 있습니다. 2-3번 유제 있습니다. 유제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1의 x가 1이 아닐 때, 그 다음 두 번째 1일 때 x가 1이 될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구랑 fx랑 gx를 곱할 거예요. 근데 얘가 뭐다? 연속이다. 그러면 뭘 봐야 돼? 그렇지, 상태를 봐야지. 이참수 연속입니다. 얘 어디에서? 1에서 발산하고 있죠. 발산 불연속입니다. 얘는 발산 불연속입니다. 오케이? 발산 불연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식이 등장했는데 x-1 한 개만 있네? 그럼 뭐 있으면 돼? 그렇지. x-1에 뭐가 돼?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몇 차밖에 없어. 이거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까지 됐어? 됐지? 얘가 2차 x-1이 얘를 뭐 하면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x 이퀄 1을 기점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쪽에서도 무한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네들을 수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x-1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됐어요? x-1의 제곱이 있어야지만, 아니, 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어찌 보면. 봐봐. 그냥 곱하는 거야. 곱해봐, 봐봐. 곱하고 곱하면, 여기는 곱하면 fx라는 녀석이랑 누구랑 곱한다? gx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x-1분의 x-1의 제곱이고, 밑에 있는 녀석은 1 곱하기 x-1의 제곱인데
x가 여기서는 얼마야? 1이 들어가니까 1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1이 아니다 하더라도 1 근처로 가게 되면 얘는 그 극한값이 얼마? 당연히 0으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발산불연소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 맞죠? 잘했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제 연속과 불연속까지 봤고, 만약에 불연속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된다? 부정형이 됩니다. 부정형이 됩니다. 얘도 부정형이 됩니다. 서로 끊겨져 있더라도 부정형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덧셈, 뺄셈, 곱셈, 제일 마지막에 뭐 있어? 나눗셈 있지. 나눗셈 보자고. 나눗셈 좀 봅시다. 자, 연속이 있고요. 연속이 있습니다. 연속이 있고 여기에 나누기 불연속이 있어요. 오케이? 나누기 불연속이 있는데 얘는 나누기는 뭐에 불과해? 결국에는 곱하기라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앞선 내용과 동일하죠. 앞선 내용과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앞선 내용과 동일해지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얘가 x 이퀄 a에서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얘가 뭐가 돼? 얘가 fa라는 지점이 0이 되도록 하면 경우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형이 될 수도 있어요. 불연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도 부정형이고. 자, 좀 특이한 게 한 게 있었죠. 마지막입니다. 얘가 마지막이야. 불연속과 연속을 나누면 당연히 얘 0이 아닙니다. 당연히 얘도 0이 아닙니다. 자, 나누게 되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 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중 문제집 좀 풀다 보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요런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정리하시면 된다고 볼게요. 오케이? 알겠지? 자, 다 됐죠? 다 됐으니까 문제는 조금 이따 일단 풀고 우리가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네. 이제 연소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쭉 정리한 내용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세 번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합성함수 있죠.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 따져주는 거. 합성함수의 연속성 따져주는 거. 얘도 꽤나 이제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자, GOF가 있어요. GOF가 있는데 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해 보려면 뭘 찾아야 돼? 불연속 후보를 찾습니다. 자, 불연속 후보를 찾는다 이 얘기야. 불연속 후보를. 그러면 불연속 후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까? 봐봐. 여기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 뭐가? F라는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야. 연결이 딱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쭉 가가지고 y는 fx가 있는데 x 이퀄 a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FA라고 둡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합성함수에서는 x라는 값이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어떠한 값으로 가고, 그리고 그 값이 다시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어가지고 y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자, g라는 녀석이 어디에서? g라는 녀석이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해서 연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G 입장에서는 누가 정의역의 원소야? F, A가 정의역의 원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돼? 따라서 뭐가? G가 X 이퀄 F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게 뭐야? 얘가 하나의 참임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얘만 참임 명제입니다. 얘만 구체적으로 참임 명제, 그래서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이 되면 x 이퀄 a에서 누가? GOF가 당연히 연속이 된다. 오케이? 됐니?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가 알아두셔야 될 거. 나중에 지니 문제 풀 때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지니 문제 풀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얘가 뭐야? 참임 명제잖아. 참임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면. 참이면 당연히 그거에 뭐? 대우. 대우가 있겠죠? 그 대우가 누구 될까? 봐봐. X 이퀄 A에서 뭐가? GOF가 뭐가 되면? 불연속이면 뭐예요? F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거나 누가? G가 어디에서? X 이퀄 어디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수 값에서. 자, 여기서 불연속이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불연속 후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 불연속이다가 아니라 후보를 찾고 거기서 뭐를? 연속성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뭐 연속성을 체크하는 거를 보통은 표를 많이 이용을 해줍니다. 표를 이용해. 극한표. 조금 전에 했죠? 어디 있어? 극한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후보를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후보는 누가 된다? F가 불연속인 X 값을 알파라고 두고 G가 불연속인 X 값을 베타라고 뒀었을 때 그 불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후보가 누가 된다? 알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 한 개 더 베타인데 이 베타가 누구 될까? FA가 베타인 거겠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베타인데 누가 베타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베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가 베타인 지점을 찾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그샘플은 기본 문제 풀면서 우리 했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더라. 자, 사칙연산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이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런 것들 중요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뭐를 기본적으로 연속성 어떻게 체크한다고? 연속성은 어디에서 따져준다?
구간에서 연속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간에서 특정 구간, 실수 집합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구간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준다? 모든 지점에서 다 따져주는 게 아니라 구간 내에 불연속 의심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불연속 조고입니다. 불연속 의심 지점에서 불연속 의심 지점에서 뭘 찾는다? 연속성을 찾는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게 다고 그 다음 봅시다. 요 남아있는 공간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불연속 의심 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간단하니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미분을 이제 넘어갑시다. 닫힌 구간 AB가 있어요. 연속입니다. 그럼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야. FAB에서 닫힌 구간입니다. 어디? X가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됐니? 그래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대략적으로 이런 거잖아. x equal a가 있어요. x equal b가 있어요. 자, 그럼 양 끝에 연속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도록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쭉 올라갔다. 쭉 가서 이렇게 내려갔어. 당연히 뭐다? 최대값 있고 최소값 있어요.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거야. 당연히 이런 의문도 들어야 돼. 항상 되냐고. 안 되는 거 있지 않냐고. 안 되는 거의 후보 중에 이렇게 있지 않나? x equal a가 이렇게 있고 x equal b가 이렇게 있으면 쌤, 안 되는 거 있는데요. 찾았는데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예전에 썼답니다. 이거는요. 그렇지. 얘는 뭐가 돼? 니들 올백 맞았어. 최대값 얼마야? 100. 최소값 얼마야? 100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지금처럼 올백 같은 상황이야. 이해돼요?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됐어? 끝. 이제 더 이상 뭐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고 혹시나 이제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닫힌 구간 AB에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연속이야. 근데 이 1번, 2번 조건만 있으면 최대 최소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거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조건이 구간의 양 끝값에 뭐가? 함수값이 달라요. 오케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있어? 틈이 있겠지. 틈이 있어요. 틈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진짜 좀 쉬긴 해야겠네. 자, x equal a가 이렇게 있고요. 그림이 x equal b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연속이야. 근데 뭐가 있어요? 틈이 있다는 얘기야. 뭐가 달라진다? a, fa와 b, fb가 당연히 있을 텐데
누구랑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르면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야. 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는 안 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FB와 FA 사이에 임의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FA와 FB 뭐가 있어? 사이가 있지. 그래서 사이값 정립이다. 오케이? 사이가 틈이 있다는 얘기야. 틈이 있어요.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 임의의 값입니다. 임의에는 뭐야? 아무 값이나 오면 됩니다. 아무 값이나 오면 됩니다. 아무 값. 임의의 값 K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까? 베타라고 할까? 상관없습니다. 베타라고 합시다. C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아무 값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뭐가 생겨? 항상 교점이 생기지. 교점이 생기지. 저 현상을 이제 뭐로? 문자로 적고 싶은 거야. 그냥 텍스트로 적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베타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있더라? 하나의 x 값이 있더라 라고 하셔도 되고, 이 외가 만약에 y는 fx면 됐죠? x 값이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 c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이 뭐다? 누구 사이에? A,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자, 수학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끝. 이거를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 오케이? 됐지? 좀 쉬었다 갑시다. 교재가 만들어졌나 모르겠네.